세종대왕식이 만들어진 과학기구를 고르시오. 다들 고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강의 크리에이터 루루쌤입니다. 첫 장면의 퀴즈를 모두들 맞춰보셨나요? 세종대왕식이 만들어진 과학기구. 자, 앞 화면에서 정답은 바로 3가지. 추구기, 혼천이, 앙부일구였죠. 자,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구기. 어느 기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강우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가 바로 이 추구기입니다. 자, 두 번째, 혼천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의 움직임과 그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혼천의. 알겠죠? 자, 세 번째, 앙부일구.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입니다. 그럼 답이 아닌 나머지 2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일단 알아봅시다. 자, 사진에 보이는 거중기. 거중기는 조선시대 정조 때 정약용이 만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기계이고요. 인지의. 조선시대 세조 때 땅의 길이와 높이를 재는 기구입니다. 이 인지의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서 그 모습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자자자, 과학기구를 만들려면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학문이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여기에 적혀있는 한글을 먼저 공부를 해야 하듯이 자연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기구를 발명을 하려면 신하들 뿐만 아니라 왕도 학문적으로 특히 수학을 알고 있으면 좋았겠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수학 실력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런 과학기구를 발명해라, 저런 과학기구 발명을 위해 한번 연구를 해봐라.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대왕은 신하들보다 더 뛰어난 수학 실력과 수학 공부에 대한 열정이 한가득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신하가 세종대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왕이시여, 처리하실 일이 산더미인데 어찌하여 수학 같은 학문을 공부하신다고 밤낮을 몰두하십니까? 이 말에 세종대왕께서 답하기를, 임금이 직접 수학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수학은 고대 성인들이 제정한 학문이니 나는 이를 배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미성년자의 반대말인 그 성인이 아니라 지혜와 덕을 갖춘 인물,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세종대왕께서는 자신도 그들을 본받아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후 세종대왕님은요, 수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이 학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서 결국 신하들에게까지 어떻게 할게요? 수학 공부를 강제로 시키고야 맙니다. 이것들아, 공부해라 공부해,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유학이었거든요. 이 유학은 중국의 공자라는 학자의 가르침을 담은 학문인데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유학도 아니고 수학은 중요하지도 않은 학문인데 왜 공부를 해야 하나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공부를 해야 하긴 하는데 하기는 싫고 뭐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이 신하들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공부를 했냐 안 했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은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이렇게 딱 나누어 주며 시험 공지를 딱 하셨어요.
이 책으로 수학을 공부하라. 한 달 뒤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나쁜 이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 기한은 한 달. 어휴, 신하들이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겠죠, 진짜로. 그런데 한 달 후 시험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모든 신하들이 빠짐없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역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 머리가 정말 똑똑하신가 봐요. 이후 세종대왕님은 수학 실력이 뛰어난 자들을 중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자, 결론! 이거는 루루쌤의 생각인데 세종대왕의 그 당시 수학 실력은 그 당시 전국 0.1% 예상! 자, 이 외에도 우리의 세종대왕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나폴레옹도 수학을 엄청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수학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섬으로 유배를 갈 때에도 수학 문제를 풀었을 정도라고 해요. 충격적이네요. 수학을 사랑한 나폴레옹 이야기는 이 책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언니가 이 영상에서 들려주는 내용들 모두 언니가 직접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주는 책, 바로 이 책! 교실 밖으로 꺼낸 수학이 보이는 세계사라는 책 안의 내용입니다. 보잉? 수학의 마술사라고 불리시는 차기령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TVN 나의 수학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수학 공부법도 소개하셨더라고요. 언니도 나중에 루루쌤의 역사 공부책 내는 게 꿈인데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 책을 보다가 저자 차기령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 언니가 참 마음 아팠던 글귀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이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히는 과목.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단지 대학 입시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언니도 과목은 다르지만 느끼는 바가 비슷한 게 좀 있거든요. 역사라는 과목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고 외워야 할 단어들만 가득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이 역사를 배운다는 게 즐겁다, 쓸모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게,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차기령 선생님도 많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담아서 책을 쓰신 것 같았습니다.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루루쌤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빼놓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무슨 영상으로 루루쌤이 밀고 있는 이상한 문장 있죠? 나도 모름. 안녕. 더워. 에어컨 켜고 싶어.